콘테 감독 대놓고 사고친 후에 일주일이 지나고서야 예상했던 오피셜이 떴습니다. 콘테 감독은 사퇴했습니다. 아니, 토트넘이 콘테를 경질시켰습니다. 아니, 이것도 아닙니다. 상호 합의로 콘테 감독이 떠났다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상호 합의에 따라 구단을 떠났다. 그는 첫 번째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했다. 우리는 콘테 감독의 기여에 감사하며 미래의 성공을 기원한다. 크리스티앙 스텔리니가 자녀 시즌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끈다. 그리고 라이언 메이슨이 수석 코치를 맡는다. 네, 이게 다 뭐죠? 우선 뮤추얼 어그리먼트, 상호 합의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구단은 호의를 베푸는 팀이 아니라 호구팀인 거 아닌가요? 바이에른 뮌헨 B클럽은 나겔스만이 열심히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팀이 2위한 것도 아니고 챔스 탈락한 것도 아니고 컵대회는 우승도 시켜놓았고 투엘 감독이 부임하자 그의 목표를 트래블이란 만큼 최악의 상황도 아니었는데도 해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나겔스만 감독을 비롯하여 그의 코치진을 해임했다. 그러니까 잘랐다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팀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근데 토트넘 구단? 그냥 쉽게 레비라고 하겠습니다. 레빗이 뭡니까? 콘테에게 지불한 돈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탑2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챔스 진출시켜줘서 고맙습니다는 꺼낼 수 있는 말이지만 다음 시즌엔 팀을 28경기에서 40실점을 만들어놨는데 마치 그의 몫을 충분히 다했다는 듯이 기여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는 건 이게 호구 구단이 아니고 뭡니까? 무리뉴 감독, 콘테 감독 모두 선수들이 우승 멘탈리티가 없다고 한 말은 알고 보니 구단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거기다 팬들과 해외 매체들은 경기를 예상하고 메이슨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거나 새로운 감독, 포체티노 감독은 이미 쉬고 있으니까 부르기만 하면 올 상황이고 특히 타이밍 절묘하게 나겔스만이 경질되어서 팬들이 나겔스만 영입을 촉구하고 있었는데 콘테 사단의 수석 코치인 스텔리니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겁니다. 아 진짜 안 하고 싶다. 안 하. 손흥민이 이렇게 호구 구단이 있다는 게 매우 심기가 불편하네요. 레빗이 무리뉴를 세상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경질시킨 적도 있던 양반이 감독 부임 4개월 만에 산투를 경질시켜버린 강단 있던 양반이 콘테한테 상호 합의라니. 콘테는 엄연히 돈값을 못한 겁니다. 무리뉴 감독 때는 구단이 당시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형 영입은 아예 없었고 3번의 이적 시장 동안 총 2천억 원의 선수 영입 비용을 썼습니다. 첫 번째 이적 시장 때 로셀소, 베르바인, 제드송, 2년차 때 호이베르, 주아트, 도어티, 레길론, 로든, 베일, 비니시우스를 데려왔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원해서 데려온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다 알 수 없지만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B클럽들을 맡았을 때와 다르게 선수 영입에 불만을 갖거나 선수 영입을 압박하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콘테는 필요 없는 선수들 다 떠나보내게 해주고 선수를 영입해줬습니다. 콘테 본인이 원하는 선수는 페리시치 한 명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돈을 쏟아 부어줬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무려 3천억입니다. 그 정도면 토트넘도 할 만큼은 한 거죠. 토트넘은 선수 영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자원도 데려왔습니다. 특히 현대 축구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윙백의 우도지, 스펜스를 영입했는데 이 두 선수는 모두 콘테 때문에 임대로 떠나 있던 것입니다. 우도지는 이탈리아에서 대활약을 하면서 3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까지 올라 있습니다. 스펜스도 현재 리그왕 스타드 레진이라는 팀에서 핵심 윙백으로 뛰고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도록 팀에 녹아들면서 호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두 선수 콘테 때문에 떠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선수가 주전이 아니라고 해도 팀에 속해 있었다면 다른 방면으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페리치는 윙백으로서 수준 이하라는 거 확인이 됐고 데이비스 부상이라는 거 몇 주간 뛸 수 없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출전했던 도어티는 이미 스페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세세 정도 부상으로 이탈해 있기 때문에 남은 윙백은 에메르송, 포로, 페리시 뿐입니다. 환장할 거 맞죠? 그래도 콘테 감독 경질되고 포체티노, 메이슨의 포백 혹은 나겔스만의 전술의 유연성을 볼 수 있을 것을 살짝 기대를 했는데
감독 대행이 스텔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스텔린이 코치가 7경기 정도 맡았었는데 모두 3, 4상 같은 전술을 썼기 때문에 남은 중요한 10경기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 손흥민이 다음 시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일 뿐이죠. 떠난다 해도 아직 10경기를 뛰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2달 중요하죠. 2달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이 소식에 매우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코미디는 이제 끝났다고 했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코미디를 하고 있어. 이런 소식을 일요일 밤 10시에 알리다니 구단이 정말 답이 없다. 나는 스텔리니가 남아있다는 게 더 놀라워. 누가 배신을 한 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 상호 합의라니 결국 또 돈이었어. 포치티노가 오지 않을 것은 확실한 거네. 정말 미친 선택이야. 나의 30년을 지우고 싶어. 케인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나겔스만을 아직 못 데려오는 것이 토트넘이 그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증거지. 정말 이상한 설정이야. 콘테만 떠나고 스태프는 그대로야. 2달 동안 팀을 망친 콘테에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상호 합의라니 미친 것 같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스텔리니가 남을 거라고. 등등 스퍼스 팬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상호 합의라는 것 자체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콘테를 잘랐다면 위약금을 줘야 했거든요. 그리고 콘테 사단의 코치들도 바로 같이 짐을 싸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라고 한다면 나만 떠날 테니 계약 기간까지 그대로 유지해달라 이거거든요. 아니 토트넘은 당장 4위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할 판에 3개월 남은 위약금이 얼마나 된다고 상호 합의라니.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따라서 선수들이 남느냐 안 남느냐, 또한 좋은 감독이 오느냐 안 오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히샬리송은 챔스 하나 때문에 토트넘을 선택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게 챔스인데 딱 한 시즌 경험하고 끝날 상황인 겁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우승을 할 수 없는 팀이라는 것이 2019년 11월부터 4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4년 동안 총 5천억이 투자되었지만 수비는 로메로 한 명 외에 변화된 게 없고 어설픈 산체스, 탄강가, 랑글레만 있고 로든도 임대로 가 있으니까 확실히 수비 보강에 실패한 것입니다. 스텔리니가 갑자기 40실점한 팀을 최소 실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스텔리니는 인터뷰 때마다 콘테 감독과 상의하고 콘테가 지시한 걸 따른다고 했었는데 아니 설마 상호 합의가 그건 아니겠죠? 오, 네, 소름. 이제 토트넘 선수들은 각자 도생입니다. 원팀이 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4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현재 토트넘이 4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승률 60%만 해도 거의 7위까지도 내려갈 수준입니다. 5위 뉴캐슬 2게임 덜 치르고 1점 차, 6위 리버풀 저력 있다는 거 익히 아실 테고 브라이튼이 3게임을 덜 치르고 7점 차로 7위이기 때문에 스텔리니가 변화 없는 콘테 전술에 거기다 이제는 페리치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기분 찝찝할 수가 없어요. 스텔리니가 그래도 상황 파악이 됐다면 팬들이 개 돼지가 아니라면 에메르송 포로의 윙백이 그나마 맞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손흥민의 운명이 에메르송에게 달려있다니 참. 주사위는 굴려줬고 나겔스만이 충격이라서 2주만 쉬겠다고 한 상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참나 기가 막히는구만. 기가 막혀.